우리가 전기공학을 배울 때 페이저라고 그러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이썬에서 어떻게 그 페이저의 내용을 구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식이 오일러 공식의 표현이죠. 오일러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리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어떤 그 오일러 이런 표현, 그 지수 함수의 그 허수 표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메가 t는 오메가는 각속도, t는 시간, 파이는 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적인 허수 표현은 이렇게 실수값과 이렇게 허수값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일러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기공학에서 사용을 할 때는요, 사실 이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그래서 F는 이제 60Hz 우리가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모든 그 전기적인 주파수가 60Hz로 우리 국내에서는 다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멀리서 뭐 전동기, 발전기가 돌고 있는 속도가 결국 전기적인 주기적 움직임으로 바뀌어서 60Hz에 해당하는 이런 전기 신호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저로 표시할 때는 어떻습니까? 2의 jωt를 빼고 난 나머지, 즉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복소수, 순전히 복소수죠. a는 이제 스칼라로 뭐 상수값, 예를 들면 3 곱하기 2의 파이 하면은 익스포넨셜 파이 하면은 각도 파이를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도가 45도다 그러면은 진폭이 4이고 각도가 뭐 45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3과 45도면은 45도, 이게 45도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3, 크기가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좌표는 3 코사인 45도 플러스 j 사인 45도. 물론 이 앞에 3이 붙겠죠. 그래서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극좌표로 표시된 이 정보는 우리가 60Hz인 모든 단진동, 즉 2의 jωt로 움직이고 있다. 60Hz로 움직이고 있다. 오메가가 파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 단진동, 원운동 하는 것이 요 함수와 결합된 형태, 즉 a 2의 파이 곱하기 2의 jωt가 결국 아까 얘기했던 a 2의 jωt, 그죠? jωt 플러스 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파이 앞에는 j가 붙어야겠네요. 각을 나타낼 때는 여기 j가, 그렇죠? 요 식이 아까 말씀드린 요는 오일러 형태로 표시된 복원된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로 얘기할 때는 사실 복소수 요 자체 안에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60Hz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60Hz라는 정보는 단진동, 이게 오메가가 60Hz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60Hz라도 단진동 한다는 거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된 식은 아까 얘기한 이제 이와 같이
결국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분해가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값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취하거나, 또는 아니면 허수값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취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적 신호, 시간에 대한 전기적 신호. 근데 이걸 일괄되게 취해야 돼요. 실수값만 취하기로 했으면은 요 값, 허수값 한번 취했으면 또 허수값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시간의 정연파 값을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일한 주파수, 즉 60Hz라고, 오메가가 60Hz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복소수 값만 주게 되면 이 복소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정연파 값을 유추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페이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는 뭐 임피던스 V 이꼴은 뭐 IZ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페이저로 됐잖아요. 이 페이저 값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복소수 값들입니다. 이런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런 복소수 값 수로 표시된 값들이죠. 이 안에는 무슨 오메가 뭐 2파이 f 뭐 60Hz 이런 값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이 복소수 값이지만 그 복소수 값이 이렇게 우리가 일정 주파수라면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정연파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 예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 파일을 인풋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니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파일 플러스를 PLT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앰플리튜드는 O, 프리퀀시는 E. 이게 이제 60Hz를 보통 우리가 썼는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뭐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2Hz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60이 아니라 2로 놓고요. 요거는 A죠. A.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파이 앵글, 요거는 이제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페이스 앵글 파이를 갖다가 4분의 파이, 이건 이제 4분의 파이가 지금 현재 45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거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요. 일단 시간을 0서부터 뭐 1까지 1000개의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갖다가 리스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는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2 파이 f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파이고 이것이 f 주파수 아까 2였고요. 자, 오일러 공식을 이제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앰플리튜드가 A였죠. A 곱하기 NP 익스포넨셜 IJ가 2에 J, 그 다음에 이것이 오메가 J 오메가 T 플러스 페이스 앵글 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4분의 파이인데 일단 파이 요 수식이죠. t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콤플렉스 시그널을 구했으니까 여기 리스트에 대한 리스트 값이 결과가 요 계산된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트로 콤플렉스 시그널 값이 얻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 t도 리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트죠. 여기 t가 리스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리얼 파트 실수 축의 값들을 갖다가 np 리얼 하면은 요 결과물에서 실수값만 뽑아오고 이미지 내력을 np 이미지 함수 보내서 리스트 값을 콤플렉스 복소수 리스트 값을 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미지너리 허수축 값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값, 이것은 허수값만 리스트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10 가로 10 높이 6의 비율로 해가지고 t에 대한 실수값들, t에 대한 허수값들 쭉 그림을 그리고 레전드 값들, 라벨 값을 이렇게 붙이고
타이틀 값 붙이고 그리드 넣고 그래서 쇼 하게 되면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죠. 자, 그 결과 값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수축, 허수축 값을 시간 함수 상에 그렸더니 이와 같이 얻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1까지 1초죠. 사실 1초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안에서 아까 오메가가 2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속도 2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변화가 이렇게 그 안에 촘촘하게 여러 번 변화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이와 같은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런 결과물의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복소 평면이죠. 이건 복소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복소 평면에서는 우리가 이쪽이 실수축, 그 다음에 이쪽이 허수축이죠. 허수.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공간상에 복소수 값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단진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에 따라서 이 값들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t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궤적을 도는 점들의 궤적이 나오겠죠. 근데 요 도면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것의 실수값은 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코사인 값으로 실수축에 해당하는 궤적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 그 다음에 허수축에 대해서 이건 세로로 바꿨네요.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궤적을 그리면 이제 뭐 코사인, 리얼이면은 이게 코사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죠. 이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로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 있어서 가장 실수값, 허수값을 갖다가 시간 영역에 대해서 그린 값이 복소 평면에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복소 평면에서 움직이는 궤적 값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성한 값이 그러니까 실수축 값을 허술축 값을 각각 구해서 복소 평면에 그걸 갖다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복소 평면에서는 이런 복소수 평면상을 움직이는 점이 좌표가 나오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코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 값하고 같습니다. 크게 다른 바가 없고요. 뭐 오메가 뭐 A하고 주파수 값, 그 다음에 페이서 값하고 T 값도 하는 것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값 여기서 설정 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정연파를 생성하는 값을 갖다가 해서 궤적이 나오는 거죠. 복소수 궤적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값, 허수값의 값만 추려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 값을 여기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데 서브 플롯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2x2를 그리는데 1번 맨 오른쪽 이거는 이해는 아시죠? 2x2 그럼 그래프가 아까 보면은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는 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2x2로 나누는데 그중에 첫 번째니까 공간을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2x2니까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여기가 요 영역이 이행 2열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그리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그라미 복소 평면에서의 동그라미 값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플롯을 하는데 플롯에 아까 리얼 값 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x좌표를 리얼 값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이미지너리 허수값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동그라미가 얻어지겠죠. 복소 평면이니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2x2
2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죠. 이 둘로 나눈 곳에서 두 번째. 예. 여기다가는 뭘 그렸습니까? 여기다가는 리얼 파트 아니군요.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리면은 사인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때 주의할 건 이거 x축은 t에 관한 함수. 복소 평면이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죠. 여기가 2, 2, 3. 그래서 2, 2, 3 서브 플롯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얼 파트, 사인 부분을 그려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x하고 y를 바꿨어요. 그죠? t하고 리얼 파트가 여기에 보면은 t하고 이미지너리 파트하고 x, y가 t가 이쪽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이 t가 뒤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수값, 허수값이 공간상에 나타나는 점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복소수 좌표 평면이 얻어진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본 표수의 내용을 한번 실전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생각을 해보죠.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는 회로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Z=은 얻었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과 그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리액턴스 성분에서도 유도성, 그 다음에 용량성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른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표시한 방법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I의 값은 ZR 플러스 JX분의 V가 되겠죠. 뭐 요수식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뭐 V 값도 우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I 값도 벡터, 즉 복소수로 다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복소수 연산으로 해서 회로 연산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들 복소수 값이지만 사실 그 복소수는 A하고 그쵸? 극좌표 표시했을 때 이런 각도를 나타내는데 각각의 크기와하고 그 다음에 위상차를 갖고 있는 뭐 I 같은 경우에는 I의 어떤 절대값이 있을 테고 또 I가 갖고 있는 각도가 있겠죠. 세타 오브 I 뭐 이렇게 V는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뭐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한다면은 V의 절대값이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을 테고 각도는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위상차가 있겠죠. 복소수 연산하면 이제 이런 값들이 구해지는데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 정연파로 복원이 가능하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얘를 뭐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단진동하는 Jωt를 곱해서 2에 Jωt를 곱해 가지고 실수축을 취하면은 실수값을 취하면은 이제 사인에 관한 식으로 얻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식은 크기가 i고 절대값 i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그렇죠? 이런 정연파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v 값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한번 수식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수식, 요 위에 식이네요. 그래서 이 식은 아까 그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한번 전압 V 그 다음에 R, X 값들을 다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를 위해서 t 값을 한번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v 값이 주어지고 임피던스 값이 주어졌으니까
복소수 연산을 해서 i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면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v 값하고 임피던스 값이 주어졌으니까 v 값은 2였죠. 2 플러스 j0입니다. 2 플러스 j0 그쵸? 지금 2라고 그냥 쓴 거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돼요. 2 플러스 여기가 이 값이라고 되는데 사실 2 플러스 복소수니까 j0 그러니까 이 값이죠. 자, 아무래나 그 값을 넣고 복소수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 전류 i 값도 이제 우리가 복소수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i 값 복소수 값으로 나온 걸 가지고 iv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플롯을 갖다가 그리게 되겠습니다. v 값 우리가 구한 거 v 값 준 거 벡터 다이어그램 이건 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부분이네요. 서브 플롯 해서 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벡터도는 뭐 각각의 주어진 v에 대한 벡터도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도를 그리는 것이 이제 포인트 좌표로 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좀 약간 좀 희한하죠. 제로 그 다음에 np 리얼의 v 값 그 다음에 np 리얼의 v 값을 두 번을 써줬네요.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제로 허수값 v의 허수값을 해가지고 결국은 v를 그리기 위해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방법인데요. 아무튼 그 v의 벡터 값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current 전류 구한 거 있죠? 복소수 값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리스트로 표시한 게 이게 아마 종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점, 종점. 3개 데이터가 왜 필요할까요? 3개 데이터가 아마 XYZ일까요? XYZ 아무렴 하여튼 복소수 값을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그래프에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정연파는 여기서 구한 것처럼 np 2의 j 오메가 t 하고 그쵸 v 값은 지금 여기서 2 값이고 각도가 어떻습니까? 미상차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값이 따로 없이 미상차가 없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하고 i 값 커런트의 값은 커런트 np 의 j 오메가 t 하고 그렇죠. 이것이 구해진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그래프를 그려줬네요. 정연파 그래프 값을 얻었네요. 그래프 값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해진 값들을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값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네, 이와 같이 얻어졌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게 헷갈리죠? 벡터를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의해서 나온 전류와 전압의 시간에 대한 정연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도 이상차가 있을 때 전압과 전류가 90도 이상차가 있죠. 이때도 전류와 전압도 시간상에서 보면은 90도 이상차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벡터도를 그리는 게 약간 모호해요. 그죠? 요거를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개선을 하려고 그런 벡터를 좀 파이썬에서 좀 더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본 곳이 여기 퀴버라고 그러는 함수를 불러서 했어요. 퀴버 이제 결과부터 보자면 두 번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벡터가 좀 그럴듯하게 나오죠. 그래서 퀴버 함수를 넣어서 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위상차 관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복사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건 좀 개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V가 이제 전압을 이제 5V를 기준으로 주고요. 저항은 1, 그 다음에 오메가 L, 오메가 C 값이 이렇게 각각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리스트를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값은 당연히 전압 나누기 임피던스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전류값이 얻어지게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와 동상인 값이 흐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J오메가 L을 곱한 값.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을 곱한 값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또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릴 때, 이제 벡터를 그릴 때 지금, 자, 아까 앞에서 그렸던 방식하고는 다른 이제 퀴브 함수를 그렸어요. 퀴브 함수를 부르면은, 퀴브 함수는 이제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명료하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앵글, 스케일 옵션들은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해주게 되면은,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때 여기 샵을 아스테리크를 붙였는데, 아스테리크는 리스트다 하는 뜻이에요. 스타트 포인트.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얘가 리스트임을 알려줘야지 얘가 0, 0 요게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V 값도 보면은 여기도 그쵸, 리스트로 생성을 해서 리얼 값, 이미지너리 값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0서부터 V 값까지를 그리는 벡터. 여기는 0서 스타트 포인트가 제로잖아요. 0서부터 저항의 엔드 포인트까지 그리는 것. L 엔드 포인트. 이게 엔드 포인트 값들은 여기서 할 때 보면은 앞에서 구했던 요 값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값들을 가지고 엔드 포인트 값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쵸, 화살표에 페이스로 표시했던 복소수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도록 다 한 번씩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줍니다. 그럼 이 방법에 의해서 그래프들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값들이 다 벡터 값으로 퀴버 함수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연파를 그리는 것은, 정연파는 우리가 구했던 그쵸, 전압,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회로 정연파, 그 다음에 L 인덕턴스에 걸리는 정연파, 커패시턴트에 걸리는 정연파, 그 다음에 전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들의 리얼 값만 취해가지고 그림을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플롯을 해가지고. 그러면 4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동상, 진상, 지상 이 관계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수가 적어 보이죠? 개수가 적어 보이는 건 겹치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많죠? 근데 겹치는 데이터들, 하나로 겹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더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수에서의 페이저가 그런 정연파에 있어서의 교류 파형을 표시하는데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